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골든서퍼 선물 옵션 강연회 2편. 자, 오늘은 두 번째. 뇌동매매야, 넌 이제 끝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인데요. 자, 뇌동매매. 자, 여러분, 뇌동매매가 뭘까요? 뇌동매매가. 우선은 뇌동매매란 사전 용어로 자기 자신이 시세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 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매매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뇌동매매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투자자의 독자적이고 확실한 시세 예측에 의한 매매가 아닌 남을 따라 하는 매매. 사전 용어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자 자신이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매매에 나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뇌동매매는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투자 격언에는 대중은 항상 틀린다. 오솔길로 들어가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오솔길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중심리에 이끌려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상투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아주 이런 어리석은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천정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지만 전문가만이 프로만이 천정에서 팔고 바닥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주식, 증권 투자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 심리를 우선적으로 극복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기법을 계속해서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선물 옵션에서 거래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주식에서는 이미 전문가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선물 옵션은 기술적 분석 및 내재 가치 분석, 여러 전문 지식 및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선물 옵션을 다루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프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축구나 야구로 치면 프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축구에서는 메시, 호나우딩요, 박지성, 그리고 야구에서는 박찬호, 추신수 등의 프로 선수, 그리고 수영에서는 박태환, 그리고 김연아. 이러한 선수들도 빼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박태환, 박찬호, 김연아, 박지성 같은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박찬호, 박태환, 김연아, 박지성. 이러한 프로 선수들은 우선은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디서 다른 선수들과 차이가 나길래 이들이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걸까요?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다시피 우리는 프로 트레이더입니다. 프로 선수는 심리를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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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를 잘 다스리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기량과 성적으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길래 이렇게 강하게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일까요? 우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조급해지거나 위축되거나 겁을 먹게 됩니다. 특히나 선물 옵션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거의 매일 겪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자, 공포 극복. 공포 극복.
공포 극복은 끊임없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이란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 그리고 인내란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바로 끊임없는 훈련과 인내로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끊임없는 훈련이란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은 우선 기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이죠. 매매 기법에 대한 분석. 승률 높은 자기 매매 기법을 확실히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과거 시장에 테스트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이러이러하게 움직임이 생겼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손실이 작고 수익이 크게 나더라. 그래서 나는 이 매매 기법을 믿고 끝까지 매매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의미예요. 첫 번째는 우선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지만 두 번째인 인내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인내란 사전 용어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답니다. 사전 용어로 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내란 사전 용어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이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첫 번째가 완성이 되고 나면 두 번째인 심리, 특히 인내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만에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해도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내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뇌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뇌동매매를 하는 이유를 보자면 바로 눈앞의 작은 수익이나 오전 손실을 어서 복구해야 한다는 조급함,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 큰 수익에 대한 두려움. 큰 수익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냐? 수익이 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보기엔 더 갈 것 같은데 꼬꾸라질까봐, 본전이 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욕심, 그리고 나만 빼고 혹시나 한없이 갈 것 같은 불안감에 또한 자기 매매 기법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참고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추격 매매를 하게 되거나 선물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저점이겠지라는 생각에 잠깐 먹고 빠져야지 하다가 한 개, 두 개 진입한 게 어느새 물량을 올인하여 역추세 매매 물타기 하다가 종가가 저가로 마감해서 계좌는 깡통 차고 오후 3시에 장이 끝나고 나면 깡통난 계좌를 붙들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프로축구나 야구선수와 같이 그러한 것들도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죠? 프로축구나 야구선수 같이 다 심리적으로는 모든 게 영향이 있습니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엄청 떨릴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들은 가끔 하잖아요. 그 일주일 쉬다가 뭐 2, 3일 쉬다가 걸러서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그죠? 프로 트레이더입니다. 프로 트레이더. 우리 같은 프로 트레이더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이 더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선물 옵션에서는 뇌동매매를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이 누적 수익을 좌우하게 될 만큼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뇌동매매를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이 누적 수익을 좌우하게 될 만큼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뇌동매매 하는 이유. 첫 번째, 조급함. 두 번째, 불안감. 세 번째, 두려움. 네 번째, 욕심. 다섯 번째, 내 기법에 대한 신뢰 부족.
자, 뇌동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동매매. 여러분, 뇌동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겪어본 일들로 말씀드리자면, 막상 큰 그림에서 자리가 왔을 때 진입하고, 막상 큰 그림에서 자리가 왔을 때 진입하고 싶어도 너무 일찍 잡았던 물량이 있으면 뇌동매매로 인한 손실 때문에 겁을 먹어서 과감하게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와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막상 와도. 통계적으로 보아도 내 매매 기법상 뇌동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누적 수익이 분명하기에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만약에 뇌동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누적 수익에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시장은 기다리면 언제든지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온다는 것을 매일 거래를 하다 보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스트라이크 존에서만 저격수처럼 노려서 한 번에 물량을 쫙 베팅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오늘이 끝이란 생각에 조급하게 베팅을 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복귀할 때 보면 차라리 내가 원했던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손절이 나간다면, 짧은 컷이다 보니까 손실에 대한 복구를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만, 뇌동매매로 인한 손실은 손절폭이 길고 수익폭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안 오면 말고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고, 어차피 매매를 할 때 공포를 사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 실질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진입해서 손실 나면 손실 난다, 수익이면 손절 나가지 않는 한 길게 한번 버텨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매매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뇌동매매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승률 높은 매매 기법에서 뇌동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누적 수익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스트라이크 존 이외에서는 누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뇌동매매를 줄일 수 있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동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자, 이건 제가 메모장에 써드리겠습니다. 자, 뇌동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 나만의 매매 기법을 확실히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 존에 왔을 때에만 매매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 존에 왔을 때에만 매매합니다. 세 번째,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매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손실 났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쉬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과욕을 부리기 전에 꼭 쉬고 매매하십시오. 과욕을 부리기 전에. 아시겠죠? 다섯 번째, 심리적 안정을 찾으십시오. 심리적 안정을. 여섯 번째,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실을. 일곱 번째는, 눈앞에 작은 수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한두 틱 수익, 아 이거 잠깐 먹고 팔아야지, 손실은 5틱이고 수익은 1틱이다, 이런 매매 자제하십시오. 여덟 번째, 오늘이 다가 아니란 생각으로 항상 매매하도록 하십시오. 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리고 10년 뒤에도 열립니다. 맨날 첫날 열립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란 생각으로 항상 매매하십시오. 아홉 번째, 만약 내가 안 들고 있는데 시세가 분출돼서 못 먹었을 때에는 오늘은 내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번에 왔을 때는 꼭 잡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장을 마치고 나서 복귀를 꼼꼼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장은 매일 열립니다. 오늘 만약에 놓쳤으면 내일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오늘 하루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에 올인했다가 끝장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 노트나 프린트로 출력하셔서
모니터 옆에 붙여두시고 매일 읽어보시고 매매 중간중간에도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공은 노력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노력여에 성공은 달려 있습니다. 성공에는 인내가 제일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면 노력하지 않게 되고 정진이 허사가 되어 성공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프로 트레이더입니다. 항상 프로처럼 생각하시고 바둑에서 한 수를 둘 때에도 신중하게 두듯이 우리들 역시 매매를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진입하여 수익을 꾸준히 내시길 바랍니다. 프로 트레이더로서 항상 기준을 세우고 매매하시길 바라고, 또한 기본에 충실하시고요. 심리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시장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뇌동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격매매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